예, 안녕하세요. 경기선공이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슈는 아마 이제 선거연합정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새누리당,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거기가 이제 위성정당을 미래한국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모든 비례 후보를 내도록 하면 현재 도입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에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를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왜 연동이냐? 현재 지역구 구조가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전체 표의 등가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곡이 생깁니다. 적은 득표수로도 해당 선거구 내에서 가장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표의 왜곡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비례의석수로 보정해주겠다는 게 이제 연동제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민주당이나 아니면 새누리당과 같은 정당이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갖고 가더라도 전체 표의 비례성에 있어서는 낮으니까 그 낮은 만큼 다른 정당들에게 의석수를 일부 주는 방식의 제도가 현재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 새누리당이 이제 꽁수를 쓴 거죠. 우린 비례 안 낼게. 대신에 비례만 내는 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많이 갖고 갈게라고 하는 이제 꽁수를 쓰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미래한국당 혹은 미래통합당이 하는 꼼수 때문에 이게 생긴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작년 12월에 통과된 개정선거법 자체가 꼼수의 꼼수를 거듭한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좀 따지고 들면 결국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제도의 위헌 결정을 한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가지가 얘기가 됐었는데 대표적으로는 표의 비례성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주문이 계속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 비례 의석수가 54개였지만 2016년에 진행된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비례 의석수가 47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에서도 비례 의석수가 47개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비례성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의석을 높이는 방식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합을 해서 비례 의석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선출 방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놓고 실제로 비례 후보 수는, 그러니까 비례 의석 수는 47개 정도로 그냥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구조에서는 이 제한된 의석수를 분배하는 것이 예측 가능해진 거고 조작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안에 있었던 것처럼 한 70석이 넘었으면 이런 꼼수 정당이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각설하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은 오늘 한 16일 정도에 뭐 중앙당을 만들고 창당을 한다는 로드맵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정당들이 정신없이 그 수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군소정당 중에 한 곳인 이제 미래당 같은 경우는 당원 그 의견 조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죠.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12일 목요일에 그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그 선거연합정당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흥미롭게도 그 같은 시기에 민주당 비례 선출이 끝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재밌는 건 그간 이제 논란을 피웠던 이제 녹색당의 경우인데, 녹색당은 어쨌든 전국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다시 당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3월 11일에 공개된 그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의 그 자료에 따르면 그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전국운영위원회죠. 예, 거기에 실제 당원 총투표를 진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투표일을 3월 13일, 14일, 그래서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그 당원 총투표 실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선거 연합 정당과 관련된 그 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수에 대응하는 방식은 꼼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11일이죠. 예, 수요일 날 그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인 한성교가 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도 비례의석만 내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판국이 될까요? 우리는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미래통합당이 만든 정당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해보세요.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그럼 거기도 연합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선거개혁연합정당하고 소위 그 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미래한국당 등의 그 연합정당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의 꼼수로 선거개혁 정당 혹은 선거개혁 정치연합이라고 하는 걸 내놓고 이게 마치 어렵게 만들어 놓은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뭐 대책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결국엔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한 석, 미래당 한 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이런 흥결을 갖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더 중요하게는 지금 한 석 외에 그 한 석이 그 다음 선거에서 두 석이 되고 세 석이 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꼼수로 만들어진 의석이 계속 지켜지고 그것이 확대가 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방식 그리고 요행수로 의석 한두 석을 챙기는 방식이야말로 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뭐 진보정당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의원 한 명이라도 만들어서 실력을 보여주면 그 실력을 보고 유권자들이 지지해 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원내에 대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면 결국 힘을 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실망하는 게 애써서 국회 갔더니 그런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국회의원이 됐더니 결국에는 소수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정석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선거개혁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꽁수다. 그리고 그 꽁수는 소위 미래한국당의 꽁수로 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석이 필요한 정당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정당은 그 의석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석이 두 석이 되고 세 석이 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거는 환상에 불과하더라 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선거개혁 연합정당 이런 논의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3월 16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총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뭡니까? 이렇게 의제가 실종이 되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를 하게 되면 원튼 원치 않던 기존의 기득권이 가장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 비판을 미래통합당에게만 맡겨둘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이곳은 공동역 1번 출구에 위치한 경의성 공유지 사무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